청계천 동물거리에선 못 구하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물었대요. 여기 혹시 돌고래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사장님이 뭔 미친놈 보듯 정색을 하더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한쪽에 가서 전화통화를 하더랍니다. 여보세요, 우리 밀수라인 통해서 혹시 돌고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 아니 뭔 돌고래를 찾는다니까. 밀수라인은 지금 힘들고 그럼 직접 잡아봐야 한다고? 며칠이나 걸리는데. 잠시 후 사장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그런데 가격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이렇듯 수십 년 전 청계천은 이처럼 악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청계천의 말하는 앵무새에 관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다친 앵무새를 구조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앵무새가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오래전 청계천 동물시장에서 동물들을 분양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단속이 강화돼서 청계천 동물시장이 많이 개선되고 변했지만 옛날엔 독수리, 원숭이, 악어도 분양한다고 할 만큼 그 명성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파충류, 설치류, 어류, 조류 등 원하는 애완동물은 뭐든 구할 수 있는 시절이었고 또 실제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줬고 그만큼 암암리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래들이 다분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연자분도 각종 동물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분양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처에선 이런저런 동물들을 구해줬는데 동물들의 출처는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사육된 개체도 있었고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길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거래처에서 도심에서 6살 정도로 추정되는 회색 앵무 수컷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지금 치료가 다 끝나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색 앵무는 앵무새 중에서 지능이 높고 가장 말을 잘한다고 알려진 개체였습니다. 회색 앵무의 평균 수명이 약 5, 60년 정도 하다 보니까 6년 된 개체라도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달리 분양에 큰 문제가 없는 나이대였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디에서 앵무새가 구조된 건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언어 장벽도 좀 있었고 그간 쭉 믿고 하는 거래처라서 굳이 뭘 또 캐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에 6살 된 회색 앵무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그 회색 앵무를 처음엔 가게 안쪽에 철장 안에 놔두었다고 합니다. 앵무새와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꽤 온순한 편이었고 인간과 유대감이 잘 형성된 것으로 보아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우연히 철장에서 나와서 길을 잃었거나 혹은 주인에게 버려졌거나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야생에서 구조된 개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앵무새가 워낙 수다스러웠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였지만 유달리 수다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색 앵무는 외국에서 물 건너온 만큼 외국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게 영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음성 번역기 이런 게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라서 당시 사연자분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언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틈틈이 한국말을 가르쳤고 앵무새도 곧잘 단어 몇 가지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앵무새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였고 간혹가다 앵무새는 흥분된 어조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연자분은 그것이 철장 안에서 답답해서 그런가 싶어서 어느 순간부턴 철장 안에서 앵무새를 풀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앵무새는 사연자분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지내는 가게 안쪽 내부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사연자분이 가게에 놀러온 지인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앵무새가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며 혼자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일순간 끔찍한 비명소리를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 비명소리는 새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의 비명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무새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 건 꽤나 섬뜩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있던 지인은 앵무새가 무슨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다중인격 장애인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저런 모습은 그날 처음 본 거라서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기괴한 비명소리와 함께 외국어를 계속했는데 그 외국어는 반복된 문장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은 앵무새가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그 문장을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곤 자기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며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며칠 후 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의 뜻을 찾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인은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꺼내기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괜찮다면서 솔직하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여러 차례 신신당부를 했고 끝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앵무새가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단어는 멕시코 카르텔의 어느 조직이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앵무새는 몇 년 전부터 카르텔 비디오 영상에 수차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앵무새가 사용한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끔찍하고 가혹한 비디오 영상을 누구라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카르텔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앵무새는 부리에 특이한 흉터가 있는데 영상 속에서 나오는 그 앵무새도 털의 색깔과 부리에 난 흉터가 동일했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그 영상들은 대부분 카르텔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고문하며 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남성의 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어댔고 사람들이 불에 타면서 죽어가는 비명소리도 웃음소리와 함께 동시에 들렸습니다. 앵무새는 영상 속에서 까맣게 태워지는 피부 냄새를 맡으면서 웃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동시에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신이 나는지 한쪽에서 들리는 힙합 음악 소리에 맞춰서 위아래로 신나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즉, 그 앵무새는 카르텔 조직원 중 한 명이 키웠던 동물이었고 문제는 그 똑똑한 앵무새는 죽음과 고통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무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면서 연신 떠들어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가거나 사지가 절단되다가 어느 순간 숨을 먹게 되면 앵무새는 드디어 죽었다 라는 멕시코 말을 끝으로 더는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앵무새가 살아온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는 앵무새를 분양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사연자분은 그 앵무새를 분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연자분은 그 앵무새에게 천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